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려왔던 은행, 이번 주 들어서는 이 혼합형, 그러니까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줄줄이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행들은 은행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조달 비용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과연 이 이유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원대식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은행채 금리 떨어져서 이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걸까요? 네, 은행 대출 할 때 쓰는 이제 기준금리가 보통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단기 콜 금리하고 3개월 만기 CD 금리, 그다음에 그 은행 자금 조달 가중 평균 금리 코픽스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금융채 말씀하신 금융채 금리. 또 은행 간 그 대차 거래 금리라는 코리버, 라이버 같은 이제 코리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제 기준금리를 적용하는데 그 해당 대출자한테 어떤 자금을 조달하냐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금융채인데 그래서 이제 금융채를 조달했으면 금융채가 이제 기준금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금리는 그 기준금리에다가 은행 그 가상금리를 더하고 또 고객의 신용도 이런 걸 이제 해서 우대금리를 빼죠. 빼면 예. 그게 자기 대출금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 6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금융채 금리 추이를 살펴봤어요. 네. 그랬더니 5년물 같은 경우 6월 말에 4.2%였는데 10월 말에 4.74%로 0.54%포인트 상승했더라고요. 올랐네요. 예. 그래서 이 질문에는 이제 내린 거로 돼 있는데 그래서 1년물부터 4년물까지도 봤어요. 제가 예, 코픽스도 보고 그랬더니 다 상승 추세를 보였어요. 그럼 은행의 설명이 좀 안 맞네요. 그러게요. 지금 일단 통계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갑자기 단기적으로 며칠 사이에 금리는 살짝 떨어진 건 있어요. 근데 그 며칠 금리가 대출 금리에 그렇게 작용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게 지금 교수님 말씀해주신 어떤 객관적인 이제 금리 지표가 이제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 건 금융당국이 이제 상생금융하라고 지금 굉장히 은행권을 압박하고 네, 있는데 압박하고 나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은행채 금리나 어떤 이런 논리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그런 압박 요인이 이제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진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보이세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건데 이 가상금리가 이제 그 최근에 뭐 상생금융정책이라든지 너무 은행이 이익이 과도하지 않냐 이러다 보니까 개인 신용도나 금융회사 영업비용 등을 고려한 가상금리를 조정하면 네. 전체 금리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렇겠네요. 그리고 사실 그 떨어뜨려도 금리가 굉장히 미미해요. 0.2%포인트 맞아요. 뭐 이런 거니까 0.1, 사실 0.2% 이게 포인트. 숫자는 떨어진다. 예를 들어 1억 대출 받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0.2% 내려봤자 1년에 얼마겠어요, 이거? 20만 원, 한 2만 원 되나 이게? 2만 원은 넘지 않을까요? 한 20만 원 되겠네. 네네. 그 정도니까 매월로 하면 자기 2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체감이 안 되죠. 한 달에 한 달에 예, 봤을 예, 때는. 그러니까 큰 부담이 또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겠네요. 그렇죠. 숫자는 떨어졌다 할지라도.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 제레미 시걸 교수 같은 사람도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 같은 스쿨에 왜 그러냐면 미국이 그동안 달러를 많이 찍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인플레이션이 압박이 과해지니까 달러 값을 올렸잖아요. 그거는 자기네가 인플레이션을 해외에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국도 모기지 대출자가 많아요. 그다음에 미국 정부도 사실 부채가 엄청 많거든요. 네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미국 정부도 이자를 많이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미국 정부의 살림살이나 미국 국민들의 살림살이들이 만만치 않기 바빠지겠죠. 때문에 네. 이제는 금리를 내릴 때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올리다간 경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부담이 되니까 네, 이제는 금리를 낮춰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쪽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잖아 생각합니다. 좀 저희가 화면에 은행들 이제 시중은행 그리고 뭐 인터넷 은행들의 최근에 보였던 금리 인하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금리 인하폭이 사실 크다고 하긴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그동안 금리를 올려왔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뭐 의아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예, 지금 뭐 원대식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지금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살짝 내리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그 대통령과 규제 당국의 그 압박으로부터 힘들어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은행은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대출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데 그 이자 수익이죠. 전체 은행권의 지금 현재 이번 달까지 전체 대출 규모가 2,200조 정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과 이제 가계 대출한 합쳐서. 액수가 그 정도인데 예. 스프레드 그러니까 가상금리가 한 2% 왔다 갔다 하니까 은행은 그것만 갖고 대출을 2,200조를 만들었다는 그 사실만 갖고도 1년에 44조를 그냥 수익으로 이자 수익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2,200조에 이제 가상금리 2%, 2%를 예, 따져보면 예. 44조가 그냥 떨어진다는 그냥 거죠. 떨어지는 이제 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그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대출 금리를 내리는 거는 그 은행이 설명한 거랑 달리 은행채 금리가 그렇게 내리지도 않았고 사실 은행의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 네네. CD 금리는 또 살짝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 기준 금리들이 이렇게 내리지도 않았는데 대출 금리를 내렸다는 것이 이제 가상 금리 그 스프레드라는 부분을 조금 손해를 보고 정부의 압박, 대통령의 압박에 어떤 그 반응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대 정권마다 일어났던 일이기도 한데요. 그 정부 당국이나 이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나서 은행권을 압박을 하면 항상 이런 모습을 보여왔던 네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지금 소나기가 올 때 피하고 보자 이렇게 약간 정부의 압박에 이제 대응을 하고 즉 대출 금리를 조금 내리고 어느 정도 견디다가 다시 또 대출 금리를 올리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내리는 거는 한시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시적이다. 예. 계속되진 않을 거다.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예. 분위기가 좀 가시면은 이제 맞습니다. 또 다시 슬금슬금 올리기 시작할 거다. 맞습니다. 음.